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저희 멋대로 호우 시절로 규정하고 그 기간에 나온 명작 영화들을 발굴해보는 저희 방송. 오늘은 비록 2013년에 발표됐지만 호우 시절의 감성을 이어가고 있는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워낙 유명하고 그 명작으로 공인된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영화의 단점을 얘기하는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렇죠. 뭐 방송 초기에 이제 그 조제호랑이 물고기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츠네오 캐릭터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것 정도? 그건 이제 그러니까 영화에 있는 인물을 비판한 거지 그쵸. 작품을 비판하지는 않았죠. 네.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거의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좀 물어뜯는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네. 이 영화 어바웃 타임이 사실 지난번 에피소드 말씀드린 대로 좀 플롯상의 허점들이 좀 있죠. 그렇죠. 일단 뭐 지난번에 말씀 한번 하시긴 하셨지만 조셰프님은 일단 제일 거슬린 거는 어떤 거였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제일 아쉬웠던 부분을 네네. 말씀드리면 너무 메시지가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련되지 못해. 이게 무슨 책을 보면 네. 소설책을 우리가 다 읽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어떤 작가가 어떤 문장을 썼고 네. 그 문장의 취해도 보고 네. 또 그 문장을 통해서 새로운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데 네. 이거 무슨 다이제스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어떤 이렇게 해 이런 메시지야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떠먹여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관객들은 네. 영화를 보고 바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런 연상하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소화를 시킬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링거를 꼽는 것 마냥 포도당을 주사하는 것 마냥 네. 에센스를 그냥 말해주는 거죠. 그렇구나. 관객들은 자신이 배부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포만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건 너무 제가 주제 넘는 거긴 하지만 뭐 마냥 비판할 수는 없지만 영화가 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참 뭐랄까 이게 약간 숙고가 없는 네. 그런 숙고가 없이 바로 진리를 떠먹여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오히려 좀 지적이지 못한 느낌이다. 왜냐하면 숙고가 없으면 전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냥 개념만 얘기해 준다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 영화라는 예술 작품에 네. 너무너무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짐을 지우는 것도 안 되지만 네. 그 워낙 어바웃 타임이 짱짱한 영화로 인정받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걸 또 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뭐 시간 여행의 설정상의 허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저는 같이 보면서도 이런 거는 좋구나의 기준에 좀 미달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허점이 많은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짱짱한 이유 정말 2010년대에 정말 뭐 인생 영화로 많은 분들이 손꼽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메시지가 상당히 쉽고요. 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 커먼 센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기본적인 관념, 우리가 자라면서 배웠던 상식이나 뭐 이런 거랑 배치되지 않는 결론이 나와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네. 인생 영화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한 번쯤 상상해보는 어떤 시간 여행 네. 그리고 시간 여행이라는 이룰 수 없는 상상의 허무한 마무리를 아주 건강하고 그렇죠. 또 내심 발전적인 마무리로 마침표를 찍게 해주는 결론이 있거든요. 맞아, 마침표까지 찍어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래서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인생을 몇 번 살고 돌이켜보는 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생을 열심히 누리면서 살자라는 대단히 건강한 이야기. 대단히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주인공이 마지막에 결국은 다 그것도 나레이션을 통해서 뱉어내주거든요. 뱉어내주는 거죠. 관객들은 굉장히 흡수하기가 쉬워요. 이 자명한 결론이 매우 쉽고 또 익숙하고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결론이기 때문에 영화를 갖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웃긴데 아주 효율적으로 영화를 보고 만족할 수 있어요. 전 그게 많은 분들이 숙고를 제하고 좋은 영화를 봤어. 왜냐하면 내 인생을 되짚어 봤으니까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당의정 같은 거네요. 그렇죠. 코팅이 돼서 맞아요. 나오는 알약 같은 느낌. 원우 씨는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던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짱짱한 영화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물어뜯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빨을 어디다 꽂아볼까.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 이제 방송 준비 초기에 네. 제가 약간 시니컬해졌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시간 여행 능력이 이 집안의 남자들한테만 전수되는 거였거든요. 맞아. 이게 21세기 개명천지에 이게 이 가부장제의 선봉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설정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무슨 뭐 페미니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사실 저는 영국 사회의 어떤 귀족적인 혈통주의를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리 있는 접근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영화에는 별로 재미도 없는 창녀 소재의 농담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극작가 헬이라는 캐릭터가 자기 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죠. 뭐 걔랑 안 잡은 남자가 없을 거야. 뭐 원한다면 팀 너도 같이 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네. 이게 뭐 10년 정도 지난 지금 관점에서는 이게 좀 문제 소지마저 있어 보이는 소재들이 그냥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는 그 사실이 약간 의아하게 다가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뭐 키캣이라는 캐릭터 여동생 캐릭터도 저렇게 이게 시간 돌리기 능력이 여자들한테도 있었으면 저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 저는 이 영화가 굳이 남자들한테만 이 능력을 준 데에는 실제로 이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의 부양 책임이 남자들한테 얹어진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고 전 봐요. 어떤 북의 사회의 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영국적인 작품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시간을 돌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슈퍼파워가 이 영화에서 무슨 뭐 능력이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생득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시간 여행의 어떤 횟수의 제한도 없어요. 맞아요. 시간이 뭐 넘치도록 많으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아빠는 뭐 교수가 되고 아들은 또 변호사가 돼요. 되게 좋은 직업인데 이 직업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도 이 영화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는 뭔가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되게 자기 주변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좀 삐딱하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소시민이 아니고 사실 되게 사회 지도층들인데 자기한테 주어진 능력을 너무 작게 쓰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이타니코가 침몰을 하는데 모두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브루스 웨인이 아무튼 슈퍼맨 캐릭터가 자기 가족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되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변을 위해서 쓴다는 게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사실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제가 조쿠나 셰프한테 뭐 도움되는 일을 해주면 그거는 조 셰프님한테 그 조 셰프님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삐딱하게 본다면 타임 워프라는 엄청난 능력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만 사용한 뒤에 봉인해버린다는 전개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팀이 메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팀에게만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한동안 되게 삐딱한 관점을 좀 유지했었던 것도 사실인데 다만 이제 이 영화를 좀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뭔가 좀 감동을 좀 증폭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동 덕후 그래서 감동 도르인데 그래도 이 영화가 전하려는 메시지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깊은 울림이 있구나라고 다시 되새긴 포인트는 하나 있어요. 제가 저 하나 그래도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팀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만큼이나 감동적인 사랑 얘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팀의 아버지가 팀의 외삼촌인 이 데즈먼드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있거든요. 이 데즈먼드 외삼촌한테 보여준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 영화에서 데즈먼드 삼촌은 되게 사람 좋아 보이고 항상 잘 차려입고 있지만 사실은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물인데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뭔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전 당연히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이 삼촌도 그냥 아빠 쪽 집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여행을 하도 많이 해서 그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막 멍한 상태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갔나? 네, 조 셰프님이랑 그런 방향으로 미팅까지 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외가 쪽 삼촌이기 때문에 이분은 시간 여행 능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데즈먼드 삼촌은 주변의 도움과 보살핌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제가 봤을 땐 정신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인물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빠가 자기 아내의 형제인 이 데즈먼드 외삼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 있는 사랑입니다. 남자 주인공 팀이 메리랑 결혼을 할 때 아버지가 청중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거든요. 이때 아빠는 자기가 태어나서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남자 3명 중 하나로 이 데즈먼드 삼촌을 꼽아요.
그리고 데즈몬드 삼촌은 나중에 이 스피치 순간을 팀의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맞아요. 순간으로 꼽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 영화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은 데즈몬드 삼촌을 위해서 팀의 아버지가 시간을 되게 많이 돌려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고 뭐 이런저런 소동에 휘말리는 일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데즈몬드 삼촌이 저렇게 티 없이 맑은 어른으로 나이를 드실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공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는 바로 그런 류의 어떤 고귀한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그럴싸한 게 네. 그래서 팀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아무리 시간을 돌려도 데지먼드 삼촌이 생득적으로 부족한 부분 네. 혹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맞아요. 그게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도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뭔가 전달하고 싶은데 처음에 물리적인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가 네.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그렇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그런 발언을 한 거라면 또 원우 씨 생각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또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이 영화 맨 처음에 이제 팀이 식구들을 소개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팀이 이 데즈먼드 외삼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잘 차려입고 있고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삼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쵸. 어딘가 좀 부족한 삼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팀을 그렇게 교육시킨 거죠. 그렇죠. 얘들아, 삼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항상 뭔가 생각에 잠겨 있으실 뿐이야. 라고 교육함으로써 아주 좋은 결론이 나왔네요. 아이들로 하여금 외삼촌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유지되도록 저는 지원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호우 시절에서 영화를 같이 보거든요. 네. 저랑 원우 씨가 이 영화를 한번 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좀 고민을 각자 하고 나서 이제 만나서 녹음을 하는데 원우 씨가 그 영화를 볼 때 굉장히 데지몬드 덕후가 되더라고요. 데지몬드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근데 저 캐릭터 뭐야? 도대체 왜 꽂아놓은 거야, 저 사람을?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결론을 어쨌든 집중하면 나온다. 집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자를 품어주는 그 시선이 바로 저는 이 팀의 아버지가 타임워프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일종의 뭐 노블리스 오블리즈라고 할 수 있고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메시지죠. 요 얘기는 사실 저희가 타이타닉 때도 좀 나눴었기는 한데 이 영화 감독인 리처드 커티스 감독이 옥스퍼드 출신이시더라고요. 영국의 아주 명문대죠. 네, 뭐 미국이랑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옥스퍼드는 귀족들이 갖는 그런 특권과 힘과 특권을 가진 자의 본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철학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아버지와 외삼촌 서사가 되게 중요하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한번 세게 물어뜯어 보려고 하다가 이건 굉장히 뭐랄까 그 숨겨진 1인치를 찾은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즐거운 경험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호우 시절